저만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오늘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래 NFT 중요한 거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오늘하고 내일 수업은 수업에 관련해서 아셔야 할 용어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앞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살짝 복습하면서 용어 설명을 먼저 잠깐 한 5분 정도 해요. 그리고 수업 들어갈 거니까 요거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어제 했던 제 목소리랑 요거 화면 다 보이죠?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그쵸? 제가 오늘은 계속 화면을 바꿀 거라서 네, 시작할게요. 그래서 어제 했던 코인 기억나시죠? 코인 몸뚱아리. 코인 감사합니다. 코인 몸뚱아리.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안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암호화폐. 우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처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온 토큰. 어제 말씀드린 팔다리. 토큰, 기생하는 거. 이 몸뚱아리 기생해서 나온 팔다리. 그렇지만 얘네들은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조금 좋은 점을 기능을 부과시켜서 하는 거. 우리 손으로 잡고 발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큰은 다른 플랫폼 위에, 몸뚱아리 위에, 다른 플랫폼 위에서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 아시겠죠?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목적을 갖고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가 하는 암호화폐.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이 있는 거고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이 없는 거고 그렇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온 이제 메인넷이라는 말을 했는데 메인넷이 뭐냐? 그러니까 메인넷이 뭐냐? 메인 주된 네트워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출시해서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독립적인 게. 그래서 자체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상장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상장하듯이 이제 설명했지만 주식 상장하듯이 이 코인들도 상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고 또 개인 지갑 거래에도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를 갖는 것. 이걸 메인넷을 가졌다 뜻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다가 기사를 보시다 보면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얘가 메인넷을 론칭했어요. A라는 토큰이 메인넷을 론칭했습니다. 하고 기사가 나오면 얘는 원래 토큰이었는데 팔다리 기생하는 토큰이었는데 지 스스로 몸뚱아리를 만든 거예요. 지 스스로 코인이 돼버린 거지. 등치가 커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드디어 론칭했습니다. 그러면 상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토큰이 더 좋다, 뭐 코인이 더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각각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른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래소, 지금 여기 거래소란 말이 나오는데 거래소가 뭐냐? 그럼 봐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전 들어가면 거래소를 계좌를 오픈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주식에서 우리나라 돈이 이제 우리나라 돈 가지고 법정화폐를 갖고 우리가 주식에서 이렇게 주식을 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거래소가 있으면 우리나라 돈, 이 화폐를 갖고 이 법정화폐를 갖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코인을 구입해야겠죠. 그쵸? 그게 이제 거래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원화, 뭐 거나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뭐 크게는 몇백만 원, 뭐 작게는 몇만 원 갖고 이더리움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한 곳이 거래소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그래 코인은 샀어. 그런데 이 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코인에 붙어 있는 팔다리인 이 토큰도 있잖아요. 근데 토큰은 자체 생태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법정 화폐로 바로 이렇게 토큰은 못 사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태계가 없어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팔다리 이 토큰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돈 법정화폐로 거래소에 와서 코인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구입하고, 그럼 다시 이더리움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토큰은 다시 요 이더리움 갖고 이제 교환소라는 이제 수압이거든요. 교환소에 가서 토큰을 구입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래소랑 교환소는 다른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 수압은 안 해봤어요. 좀 어려워서. 그건 아직 안 해봤는데 그렇게 좀 달라요. 토큰 구입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로 못 사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어봤던 이제 민팅 많이 들어보셨죠?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민팅은 뭐냐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내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체 불가능한 고유자산 정보를 부여해서 가치를 매기는 작업. 이렇게 용어 설명이 나오니까 여전히 공부하셨던 분들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를 하시거든요. 이제 봐봐요.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은 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저작권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그림이 있고 이건 내 겁니다 하고 저작권 이거 페이퍼 종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내가 뭐 사진을 찍었어. 내가 찍은 사진이야. 나는 이거를 이렇게 이 블록체인에다가 이건 내가 찍은 거야 라는 거를 기록해 두고 싶어. 그래서 이게 민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을 갖고 이 내가 찍은 사진을 갖고 블록체인에다가 이건 내가 찍은 제 이름 원래 김선이거든요. 김선이 만든 거고 그렇지만 이제 닉네임을 제가 소윤을 써요. 그러면 소윤을 써도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속성을 갖고 이렇게 해서 제 겁니다라는 여기 블록체인에다가 제 거를 입증해주는 프로그램화 이 정보를 저장한 거 요게 민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이건 제 겁니다라는 NFT를 붙이는 거죠.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 저작권을 페이퍼에다 등록하듯이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저작권은 아니잖아요. 저작권 따로 있잖아요. 페이퍼로. 그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에서 민팅을 했습니다 하는 건 똑같이 내가 찍은 사진을 제 거예요 라는 걸 블록체인에다가 내 겁니다를 NFT를 여기다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진이 NFT는 아닌 거예요. 제가 이따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내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를 이 블록체인에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붙인 것도 민팅이지만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 민팅합니다 하고 이제 사진 작가가 이제 공지를 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예요. 내가 저 사진 작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 사람이 사진을 올린 거 나 꼭 첫 타로 나 구매하고 싶어. 그러면 사진사가 민팅을 하는 날 제가 이제 했어요. 제 거 기록했어요. 한 몇 개를 막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진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는 뭐 투자 목적으로 다 돼요. 내가 이 사람이 한 거를 구매하는 것, 첫 구매하는 것도 민팅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팅은 내가 처음 만든 것도 민팅이지만 그걸 첫 구매하는 것도 민팅이에요. 그냥 오픈시에 올라가 있는 거를 구매하는 거 말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민팅할 때는 디스코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디스코드 가서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저 이렇게 몇 개 이제 NFT 발행했습니다. 발행할 겁니다. 하고 했을 때 그 정보를 계속 따라가면서 그 기업들이 이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신세계 푸빌라도 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민팅하는 날 꼭 내가 구매해야지? 그럼 디스코드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코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민팅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럼 그게 민팅이고 그러면 리스팅은 뭐냐?
리스팅은 뭐냐면 이 마켓플레이스에다 오픈시 같은 오픈시는 민팅을 해서 내가 만들기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근데 마켓플레이스가 무지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마다 각 이 제한도 되게 다르고 등급도 다르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등록하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사진 작가가 내가 사진을 막 수십 개 찍었어. 그래서 다 NFT를 내가 민팅을 다 했어. 나 이제 판매할래. 그럼 하나씩 올릴 거 아니에요. 봐봐요. 리스트 나열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씩 리스트 올리는 거예요. 이거 판매해야지, 판매해야지, 판매해야지. 이렇게 판매하려고 등록하고 올리는 걸 리스팅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팅을 해야 리스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비라는 건 뭐냐면 그 봐봐요. 우리가 어제 했던 이 네이버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중간 플랫폼을 갖고 있는 중앙이 있는 데 가서는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알아서 해주잖아요. 유튜브도 알아서 다 제가 내 거 찍고 딱 올리면 알아서 다 올려주잖아요. 제가 그 비용 안 내잖아요. 그쵸? 알아서 해주잖아요. 대신 우리가 뭘 줘요? 제 정보를 주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돈이거든요. 우리는 이 기업들에게 저희 데이터를 다 줘버리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우리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난 내 데이터 주기 싫어. 나 내 데이터를 갖고 있고 나는 1대1로 경제활동 할 거야. 해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블록체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는 우리 정보를 노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거라고 이렇게 올리고 민팅하고 하지만 봐봐 저를 예를 들게요. 그럼 내가 한 거 민팅을 하지만 저는 프로그래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블록체인에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 애들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오케이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대신 이만큼의 수수료를 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각자 올리는 이게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이런 걸 채굴이라 그래요. 채굴이라 그러고 이더리움에서는 가스피라 그래요. 가스피거든요. 원래 비용 가스피. 그리고 우리가 가스비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수수료 얼마큼 책정하냐에 따라서 수수료를 많이 책정한 사람을 먼저 해주고 막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게 가스피예요. 아시겠죠? 누가 해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니까. 그럼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 프로그래머가. 그럼 우리는 그만큼 그 사람한테 비용을 주는 거예요. 내 걸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NFT 거래소 플랫폼에서 이용할 때 발생할 수수료는 민팅 시 발생하는 가스비는 일종의 수수료를 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시 발생하는 그럼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블록,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록 이걸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해준 사람한테 내가 비용을 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나는 개인정보를 안 주잖아요. 하지만 이 중앙에서는 그걸 중앙에 다 해주면 난 내 개인정보를 다 주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다 싫어. 내 개인정보 주면 어때? 그냥 난 편하게 살 거야. 그래서 그냥 이쪽 세상도 가는 거예요. 왜 2.0 세상도 가는 거고 그다음 앞으로 왜 3.0 세상도 가는 거고 같이 하이브리드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차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이제 조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진짜로 어떨 때 막 몇십만 원도 들어요. 이더리움 비쌀 때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작품 몇만 원짜리 하나 하려고 어떻게 가스비를 더 비싼 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달 수업할 때는 그래서 이더리움이 원래 이건 내일 설명해.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 내일 설명해드려요. 작업 증명 방식으로 한 거를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지난달에 설명했고 이번 달에 왔잖아요. 비탈린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했다, 성공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더리움 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는 이더리움 이걸 해결 못하니까 이거를 좀 더 빠른 방식의 블록체인은 뭐 솔라나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맞춰서 오늘 수업 이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그럼 이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토큰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토큰에는 이제 기생, 이제 팔다리, 이 토큰 안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옆달님들 이렇게 우리가 펀저블이 대체 가능한 바꿀 수 있는 이 펀저블 토큰이 있고, 그 다음에 non-fungible, 이게 NFT예요. 이게 non-fungible 토큰, NFT,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만들어지려면 쉽게 보세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10,000원짜리를 만들려면은 한국은행에서 이러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10,000원짜리를 만듭니다라는 규격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똑같이 만들어져서 이게 세상에 뿌려졌을 때 이 10,000원과 너가 갖고 있는 10,000원이 똑같으니까 교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펀저블 토큰은 이 ERC20이라는, 그럼 보세요. 여기에는 ERC20이라는 규격을 따라서 만들어진 토큰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기 때문에 펀저블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저 ERC다. 이가 그럼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럼 ERC다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얘는 토큰이잖아요. 토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의 기생한 토큰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서 나와서 이런 규격으로, 그러니까 이런 규격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체 가능한 토큰. 얘네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드니까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ERC20은 NFT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다 이따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이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토큰이니까 얘네는 아무래도 몸뚱아리보단 팔다리니까 조금은 가스비보다는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적게 들어요. 좀 작게. 자기 블록체인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마찬가지로 일로 갈게요. 오늘 중요한 건 여기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그럼 non-fungible 토큰도 이렇게 만든 규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on-fungible 토큰은 어떤 규격에 따라서 만들어지냐면 이게 중요해요. 요게 ERC721,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있어야 NFT예요. 아니면 ERC1155가 있거나, 이거는 NFT가 아닌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도 이런 규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ERC721 이게 이제 기본인데 얘네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오게 된 게 1155인데, 이 ERC1155는 이 둘을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55는 얘 속성과 이 속성을 다 갖고 블록체인 안에서 대체 가능한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속성을 다 갖고 만든 멀티 토큰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은 ERC721, ERC1155가 NFT구나. 이게 NFT를 만드는 규격이구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왜 NFT가 되냐면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여기에다가 얘네들은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속성이. 그래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 세상에 하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내 거야 라는 걸 내가 민팅을 하고 싶으면 얘가 NFT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블록체인에 이 ERC721이라는 규격에 맞춰서 토큰을 만들어서 그게 NFT가 된 걸 이 사진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김승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내가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NFT화 했다는 말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얘가 NFT가 아니라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NFT화 됐다니까 얘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가 막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지금 그런 게 나오고 있다고 되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다른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NFT로 들어갈게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본다던가 모든 NFT 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보통 정해져 있어요. 수업하시는 게 보통 보면은 뭐 NFT가 나와서 뭐 옛날에 뭐 크립토 펑크가 뭐 몇십억에 팔리고 이렇게 다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나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 거고 저는 그 수업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미리 김승주 교수님이 하시는 거 꼭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거 위에 참고 첫 번째 영상, 참고 두 번째 영상 보고 오세요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그게 미리 이걸 보셔야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오게 된 게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크립토. 우리가 크립토, 펑크 이거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못 보셨으면 그 김승주 교수님께서 수업 제가 그 참고 영상을 올려드린 거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픽셀로 만든 거예요. 막 픽셀로 막 남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막 남자도 있고 막 여자도 있고 막 유인원도 있고 외계인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립토 펑크가 ERC721의 원조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와서 이 NFT라는 ERC721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고 이게 현실 생애의 모나리자격 대접을 받아요. 이 하나에 아시죠? 이 하나에 막 몇십억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NFT가 막 난리 났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크립토펑크가 나왔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속성을 만들었어요. 남자는 어떤 속성을 갖고 이게 속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남자인데 뭐 머리카락이 있고 뭐 콧수염이 있고 뭐가 뭐 이런 속성을 몇 개 다 만들고 여자는 몇 개 만들고 유인원 몇 개 속성을 만들어서 그걸 다 프로그램을 하면 세상에 다 하나뿐인 NFT가 나오는 거예요. 다 다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은 시기에 크립토 키티라고 나와요. 이런 이제 들어보실 거예요. 자, 크립토 키티 고양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게임이에요. 이거는 모나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세계 모나리자격 예술로 취급하고요. 이거는 실제로 ERC712 규격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아시죠?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이 고양이가 서로 둘이 만나서 새끼 나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아주 희한하게 리얼리티하게 그러니까 이쪽 세상에서는 희귀성이 대접을 받아요. 희귀성이 가격이 무진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가 둘이 교배를 해서 새끼가 나오게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근데 새끼가 나는데 완전 희귀해. 그럼 걔 가격이 치솟는 거거든요. 이렇게 게임이에요. 게임. 크립토 키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BAYC라고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이제 사실은 BAYC가 되게 얘네들은 참 인정할 만해요. 그래서 지루한 원숭이 요트 얘네들은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NFT가 유틸리티로 적용을 해서 커뮤니티를 중요시 여기게 된 걸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거 뒤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플 알죠? 비플 그 5,000일, 에브리데이 5,000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역사가. 그리고 그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NFT를 강의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는 직접 오픈시에 가서 NFT를 보여드려요. 그렇게 저는 하거든요. 수업을.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건 아직 자기가 본인이 모르시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완전 기본 역사니까 NFT 역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실 수 있게 제가 미리 참고 영상 첫 번째, 두 번째 올려드린 거니까 그건 꼭 오늘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NFT를 직접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NFT를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좀 어렵죠? 걱정 마세요. 오픈시 가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좀 기본을 아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NFT를 하고 NFT 직접 보여주는 건 유튜브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저는 이제 김승주 교수님의 수업 그런 걸 좀 영향을 받아서 제가 시작한 거라서.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게 NFT라는 건 알겠어. 블록체인 기술로 내 소유권과 거래 이력을 유일한 값을 부여해서 증명을 해주는 토큰으로서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 된다는 거지. 알겠어. 이제 아시겠죠? 이 말이 어렵지만 제가 이제 쭉 설명했으니까 조금 이해 가시죠? 조금 이해 가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 NFT 안에는 뭐가 있냐? 이 구성 성분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책을 보시면 이런 말이 조금씩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 스마트 컨트랙트 이게 중요하죠. 스마트 컨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 데이터라는 게 있고 자 메디아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 스마트 컨트랙이 이게 NFT예요. 요게 NFT거든요. 얘가 이 말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렵긴 하겠지만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이시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체결을 하고 이행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그러니까 블록체인 안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체결이 빡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요. 이게. 그래서 그 예로 항상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냥 별 영뚱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험 같은 걸 내가 새롭게 이번에 민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은 내일 9시에 만약에 비가 내리면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나는 비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나는 합의를 하고 그 보험을 사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얼마에 뭘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이행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애칭을 넣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내일 아침에 9시에 비가 오면 그거에 이렇게 합의를 한 사람들한테는 자동으로 돈이 나가게 그냥 프로그래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해요. 못 빼요. 이런 약속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거든요. 스마트 컨트랙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중앙 플랫폼 없이 이게 봐봐요. 이게 P2P가 뭐냐면 person to person. 이때 E는 to예요. to. 전치사 to인데 E라고 쓴 거죠. 그래서 person to person.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NFT 스마트 컨트랙인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안에 이 스마트 컨트랙이는 프로그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NFT라는 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ERC721, ERC1155라는 표준 규격에 맞춰서 만든 토큰. 그래서 얘네들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얘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안에 정보를 저장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드는데 많은 정보를 저장하면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필요한 것만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나머지 내가 좀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어디에다가 이 메타데이터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메타데이터 주소를 알려줘야겠죠. 어디에 있다고. 그쵸? 그럼 그걸 찾아가서 우리가 메타데이터에서 좀 더 추가된 설명도 보고 그럼 원본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원본이 NFT가 아니라 NFT를 붙였다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는 또 다시 원본의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원본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블록체인 안에 저장이 되는 거지만 요 두 가지는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블록체인 말고 IPFS라는 분산형 저장 매체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싫어. 난 다 블록체인에 저장할 거야. 하고 그냥 블록체인에 저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 굳이 이 원본도 여기 없지 않고 그냥 여기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근데 요게 하나만 조금만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버퍼링이 일어나요. 제가 이 줌이 제가 화면을 바꿀 때마다 이 PPT를 벗어나서 화면을 바꾸면 그 연결되는 사이에 잠깐 버퍼링이 일어나요. 그것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알았죠? 대신 조금 시간을 두고 제가 기다렸다 설명하면 되니까. 그럼 제가 보세요. 구글 들어온 거 보여요? 에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주의하세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오픈C 이렇게 치잖아요. 이거 보이죠? 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주의점. 첫 번째 주의점 알려줄게요. 첫 번째 주의점이 여러분들, 옆달님들, 요 주소가 요로 들어가야 돼요. IO. 절대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오픈C를 치고 오픈C 한 다음에 점 다음에 com 또는 천 다음에 org 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거 스팸이에요. 절대 안 돼요. IO로 들어가야 돼요. IO.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점. 무조건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일로 들어가 볼게요. 수업 중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강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고 오늘 제가 NFT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볼게요. 오픈C가 어떻게 구성됐고 하는 건 다음 수업 중에 있어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픈C에 왔어요. 그럼 이 작품들 중에서 이제 이게 랭킹 건데 그중에 잠깐 요거 하나 볼게요. 어제 제가 다 봤더니 나머지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분산 저장소에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메타데이터를. 근데 제가 컴퓨터에 그 분산 저장소에 관련된 걸 제가 깔아놓지 않아서 그걸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HTTP라는 거에다가 저장을 한 분 걸 제가 어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즈키라는 작품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 아즈키 작품이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오픈C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 작품을 구매하고 싶어. 그래서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내가 그 중에서 이 작품을 한번 구매해 보고 싶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게 NFT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요 보이는 요 화면이 이게 NFT인지 알고 계시는데 얘가 NFT가 아니에요. 얘는 일종의 포스터나 썸네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NFT가 아니라 이걸 밑으로 내리시면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내리시면 이렇게 얘네들 설명이 있고 속성이 뭐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여기에 디테일을 보시는 거예요. 디테일을 보시고 얘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얘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보이세요? 이거 클릭해 보면 요게 컨트랙 주소예요. 스마트 컨트랙 주소. 그리고 요게 토큰 아이디인데 이걸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8586을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8586을 적어 놨어요. 토큰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수업했던 이거 기억나세요? ERC721 규격에 맞췄다. 그러니까 얘는 NFT인 거죠. 아시겠죠? 아까 이쪽 규격이잖아요. ERC20은 NFT가 아니에요. 펀저블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ERC20에 맞춰서 자 블록체인도 이더리움에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이제 제가 여기로 들어갈게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이제 버퍼링 일어나서. 그럼 이랬을 때 요 사람의 요 토큰 트래커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 제가 오늘 하고 내일 다시 제 걸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갑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잠깐 다시 복습해봐요. 내가 오픈시에 들어가서 이 작품이 마음에 들어 한번 구매해보고 싶네.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작품을 클릭했어요. 작품 클릭해서 처음 들어간 화면이 NFT가 아니라 그건 일종의 포스터다. 썸네일처럼. 그러면 그 그림 밑에 디테일을 클릭하면 디테일에 있는 컨트랙 주소랑 토큰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다가 컨트랙 주소를 클릭해서 나오는 화면에 토큰 트래커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늘 그냥 보세요.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에서 뭘 보시냐면 요 컨트랙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요 스마트 컨트랙. 그럼 들어가 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막 나와요. 무슨 말이야. 이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스마트 컨트랙 프로그램, 이게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보이세요? 리드 컨트랙 클릭할게요. 그럼 요게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격 보시면 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다 보면은 이 작품의 이름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에 뭐 오너가 누가 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오너가 누가 되고 이런 규칙들에 맞춰서 만들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집어넣었으니까 그 작품에 좀 더 부가적인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찾아가는 방법은 이 아래 쭉 내리시다 보면은 요게 보여요. 토큰 URL.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토큰 아이디 누라고 여기 보시면 요거 토큰 아이디 누세요 라는 거 보이죠? 그럼 제가 아까 8586 기억나세요? 8586? 그럼 여기에다가 8586 아까 우리 토큰 아이디 기억하자 그랬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뚜루루루루 막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보면 여기 HTTP 이거 보이죠? 이렇게. 보통은 이게 다 아까 분산 저장소 주소가 나와요. 근데 그건 제가 프로그램을 안 깔아놔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HTTP에다 저장한 걸 제가 어제 찾은 거예요. 봐봐, 이거 블록체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다른 데다 저장한 거잖아요. 이건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 메타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그럼 얘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다시 제가 써요. 다시 크롬에 온 거 보이죠? 크롬에 와서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했어요.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요게 메타데이터예요. 요게 메타데이터 보이세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보면 여기에 이름이 어떻게 되고 우리 아까 아즈키 보이죠? 8586 이름이 어떻게 되고 속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조금 더 부가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요거 이미지 보이죠? 이미지. 이 이미지가 원본 위치예요. 원본 위치. 그럼 우리는 다시 요 원본 위치를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다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복사를 하고 다시 여기 크롬 위에다가 오른쪽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 아까 우리 처음에 포스터처럼 생긴 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원본인 거고 이 원본을 다시 아까 미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아까 그거는 원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를 보셨으니까 요 PPT 화면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게 처음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오픈시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본 건 일종의 포스터. 그럼 걔 NFT를 보고 싶으면 밑에 있는 디테일을 클릭해서 컨트랙 주소를 타고 들어가면 보게 되는 게 스마트 컨트랙. 그럼 얘가 ERC21이라는 그 규격에 맞춰서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토큰 아이디를 밑에다가 넣어주면 얘의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볼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데 주로 이 메타데이터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아까 저는 HTTP를 찾은 거고요. 주로 IPFS에 대부분 다 저장돼 있어요. 유명한 것들은. 근데 이걸 보려면 이걸 또 깔아야 돼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아직 그건 안 깔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있거나 아니면 HTTP에 저장돼 있거나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아닌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좀 더 부가적인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메타데이터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아까 보이죠? 이름이 뭐가 있고 속성이 뭐가 있고 작품의 묘사가 있고 속성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 이걸 다시 클릭해가지고 크롬에다 찾아가게 되면은 원본 위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직접 찾아가서 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썸네일만 보고 썸네일이 NFT인지 알고 우리는 보통 구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김승주 교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조금 공부해봐서 직접 들어가서 이게 NFT가 맞는지 한번 봐라. 이게 잘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더스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도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지난달부터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다 들어가서 봤어요. 이걸 찾아보려고. 근데 모든 작품이 이거에 맞춰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작품이 얘는 있어요. 얘는 블록체인에 저장되어야 되니까 이 NFT는 다 있어요. 이건 무조건 있어요. 이건 있어야 되니까 NFT니까. 근데 제가 모든 작품을 다 메타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는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조금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오는 게 뭐냐면 우리 김승준 교수님께서 이 메타데이터를 등기 권리증이라 설명하면서 얘가 되게 중요한 걸로 말씀을 하긴 하세요. 그럼 되게 중요한 거고 얘가 등기 권리증이면 그럼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왜 어떤 작품은 있고 어떤 작품은 없을까? 너무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됐고 그래서 되게 많은 유튜버들을 찾아보고 했거든요. 이런 걸 좀 설명해주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보다가 찾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은 뭐였냐면 지금 얘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 스마트 컨트롤은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얘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얘가 각자 다 다르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맘대로 다 만들어 놓고 좀 다르다. 그래서 NFT가 조금 정착되고 더 진화가 되려면 얘가 더 진화가 되고 정착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으면 원본의 위치도 우리가 못 찾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이거 자체가 원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처음에 봤던 거 그 작품 자체가. 굳이 다시 원본이 없이 그 자체를 그냥 NFT를 정말 만드는 작품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썸메일이 NFT가 아니라 NFT라는 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ERC 규격에 맞춰서 또는 1155 규격에 맞춰서 만든 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게 NFT다. 나는 이걸 한번 볼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만. 그럼 제가 내일은 여기에 맞춰서 그럼 제 걸로 왜 보여주려면 이 오너가 어떻게 바뀐지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구매했잖아요.
그럼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게 원래 오너가 누구였는데 저한테 지갑으로 바뀐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지갑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제가 제일 좀 잘 찾아봐서 내일 다시 보여드릴게요. 별일 없겠죠? 괜찮겠죠? 여기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다 했어요. 이제 오늘 수업은 다 했고 그러면 오늘 과제는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다 했어요, 여러분. 다 했고 그래서 과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늘은 요거 하셔야 돼요. 오늘은 챗토리 사이트 인증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17일 날. 요거는 우리 어제 한 거 말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 옆달 카페에 가서 인증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 중에. 그래서 제가 내일은 이제 실제 NFT가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NFT 관련 기사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긴 좋은데 요게 만약에 내가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셔도 돼 NFT 기사.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올려서 되는데 나 좀 어렵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수업 듣고 느낀 점이나 NFT 책 내용 인증샷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아무거나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혹시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요거를 이제 제가 그럼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끝낼게요. 그럼 어제 말씀한 것처럼 오늘은 요걸 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제 안 한 인증을 오늘 채토리 인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채토리 공식 인증은 우리 옥화방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옥화방 꼭대기 리틀리 이거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걸 클릭하면 바로 인증하기 이거 클릭하시면서 나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7일이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과제 인증은 어제 하셨던 것처럼 과제 인증은 그냥 카페에 들어가셔서 어제 카페 대부분 다 들어오셨어요. 한 두세 번만 못 들어오고 다 들어오셨거든요. 그럼 똑같이 그냥 카페에 가셔서 그냥 카페에 가서 이건 모바일 버전이에요. 그럼 여기 꼭대기 누르시면 이 커피잔 모양이 카페로 연결한 링크니까 여기 점 3개 눌러서 우리가 스크롤 내린 다음에 옆달 2기 찾아서 그럼 오늘 2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인증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난 책 읽은 거 인증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 창들 중에서 이 옆답 북클럽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책 읽은 거 올리셔도 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바일 버전이고 모바일 버전 말고 PC로 어디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게 옆달 카페 PC 버전이거든요. 그럼 PC 버전에서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올려놓거든요. 오늘 수업한 것도. 근데 여기다 이렇게 인증하시면 되고 아니면 난 책 읽은 거 할 거다. 그럼 내리시면은 옆달 북카페 우리 부반장님이 이제 이렇게 요거 해주시고 있거든요. 거기에 책 읽은 거 한 페이지, 2페이지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아까 좀 순간 놀래서 버벅거려서 조금 지체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내일은 지갑 잘 찾아와서 제 걸로 꼭 보여드릴게요. 별일이 없기를 바라주세요. 그럼 내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오늘 저기까지 다 고생하셨습니다.